전공 공부는 많이 한 타입이 아니라 많이 안 한 타입에 속했던 것 같긴 하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산업공학과가 유리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선혁입니다. 오늘은 산업공학과 졸업하시고, 이제 대학생 시절 다양한 경험을 거쳐 지금 창업까지 이어가고 계신 김유재 선배님 만나보겠습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어떻게 보면 이른 아침에도 이렇게 좀 출연을 결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창업을 좀 하고 계시죠? 지금 하고 계신 창업에 대해서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공학과 19학번 이제 거의 졸업했죠. 저희 졸업하고 지금 주식회사 쭉 일하는 회사를 창업해서 기업 담당자들의 제작 의사결정을 돕는 에이전트 서비스 브랜드 부스트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김효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부스트 쭉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요즘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좀 쓰고 계신 게 어떤 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작년까지는 기업 담당자 한 분 한 분의 이제 제작을 어떻게 어느 공장에서 해야 가장 최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단순한 AI 에이전트 툴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한 기업 전체의 어떤 제작 관련된 자산 관리 그리고 예산 절감, 예산 효율화 이런 전사적 툴로 좀 확장을 해서 기업 도입하는 것을 실제로 몇 군데 성사를 시켜서 음, 관련된 부분들을 많은 기업들에게 확장 도입하고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확장하는 시즌, 그에 대한 좀 대표로서의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창업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많은 고민들도 있었을 거고, 많은 경험들도 있었을 텐데, 조금 예전, 뭐,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대학생 시절, 뭐, 그때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업공학과를 말씀해 주신 대로 나왔는데, 좀 고등학생 때, 그리고 산업공학과를 좀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어,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산업공학과 네네. 들어오면 이제 어떤 경영과 공학적인 지식들을 동시에 쌓고 싶었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단순히 이제 공학적인 지식, 뭐 물리학적 지식이나 화학적 지식 같은 공학적 지식만을 뭔가 배우고 싶다기보단 여러 인문적인 지식도 같이 배워서 성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산업공학과를 택해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음.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 때 내가 뭐 공학적인 지식을 함유함과 동시에 뭔가 인문학적인 지식까지 함유하고 싶어서 산업공학과를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뭔가 거창하게 못할 것 그죠. 같은데 좀 고등학교 때 좀 어떤 시절을 보내셨길래 뭐 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셨는지. 뭔가 계속 어, 한 학교 다니다 보면 이제 수학 엄청 잘하는 친구 있고 그쵸. 화학 엄청 한 과목 뭐 화학 엄청 물리 엄청 잘하는 친구들 있고 이랬었는데 저를 돌아보면 그랬던 이과생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항상 친구들이랑 프로젝트 같이 나가거나 아니면 무슨 아이디어 경진대회 나가는 거를 좋아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뭐 동아리에서도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해보자라는 성격이었지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지식적인 테스트에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던 어떤 성격들이 좀 뭔가 대학을 가서도 한 과목을 깊게 하기보다는 이제 인문과 공학을 골고루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좀 발전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럼 효재님의 그런 성격과 가치관과 해왔던 그런 행동들이 좀 고루 넓게 좀 음. 배우는 그런 산업공학도의 그런 삶을 좀 꿈꿔오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럼 산업공학과에 가시게 됐잖아요. 그때 좀 기대했던 거랑 뭐 이런 점은 좀 좋았다. 이런 점은 좀 기대랑 다르다. 상상했던 것과 좀 다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뭐 대학교 다녔던 4년 동안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 이제 뭔가 인문학적 지식을 배울 수 있다?
그런 거는 사실 없었던 것 같고 어, 그쵸. 그렇다고 이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창업을 하면서 이 산업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장점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산업공학과로서 돌아보자면 데이터 공학부터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 생산 관리, 유통, 그리고 그 유통된 제품들의 품질 관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라스트 핏인 물류까지 전반적인 지식들을 사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게 결국 적용되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 창업을 하더라도 어떤 뭐 곳에 취직을 하더라도 사실 이런 지식들은 공통되기 때문에 뭔가 산업공학에서 배웠던 지식들이 뒤에 산업에 나와서 보니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좀 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 고등학교 때 꿈꿨던 그런 지식들을 대학 시절에 막 배울 때는 크게 뭔가 아, 이게 맞나 싶다가도 지금 창업을 하시면서 좀 아, 많이 쓰이는구나. 그쵸? 산업공학과에서 배웠던 것들이 특히 지금 하고 계시는 브랜드 부스트 제조 관련된 분야에서는 정말 많이 쓰이는구나라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대학생 때로 좀 돌아보면 전공 공부를 좀 많이 하시던 타입이었나요? 아니죠. 전공 공부는 많이 한 타입이 아니라 많이 안 한 타입에 속했던 것 어, 같긴 하고, 근데 제가 창업을 2번 했거든요. 근데 음, 창업을 한 번 끝내고 돌아와서는 그래도 신입생 때보다는 열심히 했던 것 어, 같은데, 그렇더라도 많이 안 한 편에 속하는 것 같긴 해요. 아, 오히려 창업 한번 하시고 돌아오셔서 더 많이 전공 공부에 그쵸. 대한 중요성을 좀 깨달은 그쵸, 타입. 그쵸.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전공 공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전공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쵸. 창업신에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쓸모가 있구나. 그쵸. 필요하구나. 어, 맞아요. 사실 지금 산업공학과 친구들이 뭐 데이터 쪽으로 갈까 음. 아니면 뭐 물류 쪽으로 갈까 뭐 컨설팅도 있을 것이고 금융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학교마다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걸 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어떤 걸 뭔가 선택하기보다는 두루두루 일단 열심히 해놓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맞아요. 창업은 사실 정말 많은 부분의 지식을 발이라도 걸치고 있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관련이 없는 사업인 것 같지만 물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 서비스를 물류의 관점을 도입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음, 결국에는 약간의 연금술처럼 다양한 도메인의 지식을 담고 섞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결국 창업이다 보니까 산업공학에서 많은 넓은 지식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창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 좋습니다. 대학생 때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제 전공 공부하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데 좀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효재님이 느끼시기에 기억에 남는 활동, 대학생 때 아, 요런 게 좀 좋았다. 요런 거 활동해 보는 건 좋았다. 뭐 요런 게 있을까요? 결국 저는 가장 처음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지만 소프트웨어과 동아리에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어 볼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고를 올려달라고 이제 소프트웨어 동아리 단톡방에 올려서 사람을 구해서 이제 아이디어 하나 만들어 보자는 어떤 뭐 경진대회 목표도 없이 1층 K큐브에 모여서 무작정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했었던 거는 가구 배치를 가상으로 할 수 있는 VR이었는데 그걸 음, 2019년에 했었으니까 그런 뭐 목적이 없이 그냥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자는 의지로 이제 같이 시작했었던 것.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 뭐 동아리 지원이나 경진대회 지원이나 아니면 다음번엔 더 좋은 팀을 한번 꾸려서 아니면 더 목표치가 큰 팀을 꾸려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서 가장 처음에 공대 1층 K큐브에서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음,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일을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점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친구들이 시작을 하기가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경진대회가 목표도 아니고 뭐 대단한 성공을 거두겠다가 목표도 아니고
그런 프로젝트 하나의 시작이 지금의 길까지 좀 이끌었단 말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이제 대학생 창업 동아리죠. 소프트에서도 회장을 역임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당시에도 굉장히 큰 컨퍼런스를 좀 한번 여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것이고 뭐 전국 대학생 연합 창업 동아리라 해도 좀 대단한 시도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시도였기도 하고 그때 좀 어떤 기분이 드셨고 좀 어떤 계기로 그런 좀 결심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소프트는 이제 IT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전국 대학 연합 동아리고요. 한 학기 동안 우선 소프트에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어떤 함께 모여서 열광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자라는 그 온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회장을 결심했던 거는 그 온도를 어떤 동아리 안에서만 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음 기수에는 전국에 더 많은 대학생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쩌면 창업이랑 같은 방향인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는 이 소프트의 어떤 열정을 밖에 알려보자 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임원진들이 어떤 창업팀 멤버처럼 움직여서 그 다음 기술을 시작을 했던 거고, 사실 그 결과물이 아마 말씀 주셨던 1200명 정도 참여했었던 마인드라는 컨퍼런스를 여는 결과물로 이제 끝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200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20대에 가지는 마인드는 어떤 것이면 좋을까?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주제들을 여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여러 스타트업들을 부스로 모셔가지고 하루에 담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그때도 뭔가 창업팀을 만들어서 한 가지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생각으로 회장을 나가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아리 자체도 좀 창업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고 또 그 온도를 느끼고 나니까 조금 더 확산을 시키고 싶었다. 그 확산의 결과물이 또 1200명 정도를 모으게 되는 컨퍼런스를 열게 되는 그런 결과물로 남게 되었던 거고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창업을 하게 되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한번 창업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때도 대표로 직접 창업을 하신 걸까요? 네, 맞아요. 물론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대표가 아니었는데 이제 아이디어를 바꾸고 하면서 이제 저만의 팀을 새로 조직을 하게 됐었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티켓이 안 팔린 인디 음악인들의 티켓을 저희가 몇 시간 전에 대신 매수해서 팔아드리는 서비스로 이제 포지셔닝을 해서 팀의 리더로서 팀을 한 2년 정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 시작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직원의 포지션으로 음. 있다가 이제 대표로 뭐 아이디어를 피보팅 하시고 대표로 이제 그 사업을 이끌어 가신 건데 직원이랑 대표랑 이렇게 하시면 좀 어떤 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초기 스타트업, 특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극초기 스타트업은 대표랑 직원의 차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으로 했을 때 덜 열심히 했냐 그런 것도 아니고, 대표로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더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썼냐 막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것보다는 이걸 실패하면 결국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장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였던 것 같고, 그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은 극초기 스타트업 분들 그리고 창업가 분들 특히 요즘에는 1인 창업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의 고민의 연장선일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직원들에게 오너십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같이 창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 1인 창업가가 직원을 어떻게 보면 뽑아야 될 때 극초기로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임 정도의 차이지 일하는 시간 그리고 오너십은 어느 정도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팀원을 좀 어떻게 선택을 하시고 지금 브랜드 부스트를 운영하실 때 팀원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우선 지금 삶에서 어떤 도전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심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도 좋죠.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일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추상적인 말보다 그 뒤에서 어느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 아니면 어느 정도로 진짜 미친 듯이 도전을 해보고 싶은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연들을 좀 많이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사연들은 자신의 뭐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다, 아니면은 자기는 뭔가 하나도 스스로 해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고민들도 오히려 좋은 시그널인 것 같고, 그에 비해 어떤 생각보다 성적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이뤄냈던 어떤 뭐 시험 점수 이런 것들을 지금 단계에선 많이 보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음, 어떻게 보면은 뭔가 헝그리 정신이라든지 맞아요. 그쵸. 그 사람이 이 씬에서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가 혹은 그런 환경을 잘 왔는가 그런 걸 좀 보시는 거죠. 뭔가 저도 말하면서 생각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이 사람이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사연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도 자기가 알에서 깨어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리고 앞으로 아직도 그런 삶을 꿈꾸고 있지만 한 번도 그럴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라는 사연이 있던 팀원이 있었는데, 그 팀원은 저희 팀에서 지금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모티베이션 주는 건 이런 삶을 살고 싶었고 이렇게 엄청나게 하드하게 도전하고 싶었지 않았느냐라는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죠. 왜냐면 그 사람이 실제로 바래왔던 삶이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음. 그게 단순히 헝그리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연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 그런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도 창업가의 하나의 역량, 대표 팀 리더의 하나의 역량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모티베이션을 받았을 때 그 동기부여가 진짜 잘 되는 그런 게 구조적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을 본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창업을 요즘 굉장히 붐이잖아요. 정책적으로도 많이 밀고 있고, 뭐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창업을 뭔가 막연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박식하고, 좀 남달라야 되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나는 그냥 전공 공부만 해왔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어떤 뛰어난 지식도 없는데, 뭔가 창업가라면 남달라야 될 것 같아서 좀 꺼려진다? 아니면 좀 어려워 음,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음, 그럼 뭐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사실 뭐 특별한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일단 그건 아닌 것 같고, 대신 뭔가 이게 항상 창업에서는 그 양쪽 사이드에 있는 말이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야 음, 된다라는 말도 맞고, 너무 단기간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길게 봐야 된다. 이게 사실 완전 반대말인데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너무 급하게 뭔가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매일매일 열심히 하더라도 조금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음, 뭔가 장기적인 관점을 보되 매일을 좀 치열하게 살긴 살아야 된다. 맞아요. 그런 능력만 있다면 어떤 대단한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사람 다른 창업가들도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했었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거거든요. 음, 그래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기보단 그렇게 하루하루 좀 쌓아가려는 마인드로 이제 길게 보려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많은 창업가분들을 보고 뭐 어떤 팀 리더분들도 보고 하면 공통적인 어떤 특성이 좀 말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조리 있게 하신다던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로 구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마치 구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설득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하구나. 이 문제를 진짜 풀어야 되고 이 문제 저 사람들밖에 못 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언변 스킬 같은 게 또 창업가에 어떻게 보면 덕목이고 역량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일단 중요하죠.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대표의 기본은 세일즈라고 생각하긴 해요. 저는 대표가 개발을 잘하는 것보다 세일즈를 잘하는 게 정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표는 계속 사업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는 사실 어떤 사업적인 논리적인 고민들이 많이 있어야 말을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일즈로 연결되면 유리하죠. 그래서 말을 잘해서 대표가 세일즈를 잘할 수 있게 되면 결국 제품을 팔아야 하는 사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유리하다. 근데 만약 말을 언변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대표가 그럼 자격이 없는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른 팀원이 만약 세일즈를 잘하면 그런 논리를 이식해주면 되죠. 그래서 필수적이진 않고 유리하다 정도인 것 같고 근데 대신 두 번째 관점은 아까 살짝 처음에 말씀을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사업이라는 건 결국 대표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우리 사업에 대한 질문들과 어떤 실패할 이유들을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반박들을 다 준비해야 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고민하고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언변이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아무리 이제 더듬고 뭐 고급스러운 단어를 못 쓰더라도 결국 그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어떤 질문에 대한 것에서라도 대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변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언변이 필수 역량도 아니고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대표의 자리에서는 그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치열한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약간 정답지를 보고 이미 공부를 한 내용을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게 좀 말을 잘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 이런 그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그럴 구조적인 자세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게 창업과에 대한 좀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도 창업을 고민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대학생들이 효재님께 많은 질문들을 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진짜 아이디어만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혹은 뭐 지금 팀이 있고 요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자면 뭔가 예전이라고 해도 큰 옛날은 아니죠. 한 5년, 6년 전보다 지금은 훨씬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이든 고객사든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자신이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리고 그 고객이 쓰던 어떤 제품보다 우리가 비용적으로든 가치적으로든 더 어떤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장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10명, 20명의 고객이라도 만들어 보는 거를 가장 빠르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그거를 한 100명, 200명 또는 다른 문제를 유사하게 가진 사람들에게 또 다시 10명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우리는 그 다음 스텝엔 뭘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스텝엔 뭘 할 것인가를 계속 계획하면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로
10억을 벌 수 있을까, 100억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10명의 고객을 만들자. 그리고 다른 10명, 그 다음에 100명, 그 다음에 1000명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고민을 하는 걸로 시작하시길 음, 추천드립니다. 만약 뭔가 창업을 꿈꾸고 있지만 좀 막막하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를 딱 10명에게 팔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고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장기적인 로드맵이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들을 좀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창업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효재님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처음부터 난 창업을 위해서 태어났어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으니까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대학생의 생활만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지금 어떤 직무를 골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저도 저희 사업이 가야 하는 다음 방향에 대해서 어, 저의 생각만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기업 담당자들이 하는 말, 그리고 기업 다른 기업 관계자분들과 하는 얘기들을 나누다가 영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선택지만을 뭔가 후보로 두지 마시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어떤 채널 플랫폼에서 기회들을 엿보면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해진 루트를 타기보단 다양한 뭐 동아리 지원 사이트에서 다양한 동아리 지원을 해보고 어떤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또 얘기를 해보다가 어떤 또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너무 유한적인 길로 가지 마시고 좀 무한대의 기회들을 스프레드해서 뭔가 새로운 예상치 못한 기회들을 얻어내길 바라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지금 많은 대학생분들이 뭔가 내가 지금 너무 유한된 길만 가고 있지 않는가? 너무 뭔가 정해진 대로만 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점심시간에 어떤 만남 자체가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점심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났고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삶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기회의 장조차를 닫지 말아라. 그쵸. 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대학생 때 들었더라면 좀 약간 헛소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닿지 않는 말. 근데 이게 진짜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창업지원단 주임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싱가포르 대학생들이 나중에 건국대에 오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한번 만나볼래? 해서 저희 사업이랑 전혀 연관이 없지만 네 한번 만나볼게요 했다가 그 싱가포르 학생들이 브랜드 부스트의 어떤 싱가포르 사업을 싱가포르 이제 금융업계랑 같이 해서 해보겠다라고 해서 싱가포르 해외 진출에 대한 기회가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음, 이게 정말 어디서 어떻게 기회가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라는 대학 창업 동아리를 어떻게 들어갔냐 생각을 해보면 그냥 카페에서 오랜만에 어, 대학교 1학년 때 같이 술 먹고 놀았던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 보다 보니 재밌게는 동아리 얘기가 있어서 그 동아리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들의 시작을 보면 항상 우연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우연이라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생길 수 있게 어떤 변수 창출의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한번 믿고 인생에서 최대한 많은 변수 창출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진짜 변수 창출을 많이 해보면서 그 길을 많이 넓혀라.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대학생분들이 많이 뭔가 깨달음을 얻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효재님이 추천하시기에 만약 지금 창업을 꿈꾸고 있는 뭐 한 2학년, 3학년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친구에게 너 지금 당장 뭘 해봐 라고 했을 때 뭔가 이게 분명히 정답은 아니겠지만 뭔가 하나를 추천해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일시불로 100만 원 이상 결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뭔가 네,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자. 이런 내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은 지금은 너무 누구나 만들기 쉬워진 세상이기 때문에 관점을 좀 바꿔서 한 번에 어떤 사람에게 기업 담당자든 아니 일반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한 번에 100만 원을 결제 받으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까? 음, 이 관점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요즘 클로드나 뭐 GPT나 이런 게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도움 받아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 좀 음. 생각해 보고 실제로 나는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100만 원 정도 혹은 학생이기 때문에 10만 원이라도 한 그쵸. 번에 결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보면서 이제 그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던지 맞아요.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친구를 좀 찾아보든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이라고 드린 이유는 만 원, 2만 원이면 작은 행동 교정으로도 사실 받을 수 있는 돈이죠. 그 돈은 지금의 클로드가 너무 쉽게 대체할 것 같고요. 100만 원이란 돈을 기준으로 한다면 단순히 어떤 업무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대신해주고 대체하는 수준까지를 생각해야 100만 원이란 결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100만 원을 했을 때 이걸로 한 4, 500 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할 수 있는 거라서 그 기준에서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다 보면 이제 기술을 섞어야 하는 어떤 정도도 높아질 거라 기술적인 챌린지도 꽤 있을 거고 사업에 대한 어떤 고민의 이제 깊이도 확실히 다를 것 같아서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재밌겠다. 음, 라 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공학과에서 창업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산업공학과가 유리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유통, 품질, 생산관리 체계가 이제 항상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기술적이고, 그리고 비정형적인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챌린지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적용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경험하시겠지만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것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렸어요. 음,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자유로운 시대에서 이 품질, 생산, 금융, 유통의 문제를 접근한다는 거는 지금 정말 할 게 많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서 산업공학과들이 자신의 어떤 배운 지식들이 많지 않아도 그 도메인에 대한 이해만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공학과의 길이 좀 넓고 특히 뭐 제조업이나 뭐 금융 뭐 이쪽으로 비즈니스를 생각할 게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전공 공부를 놓지 말아라. 그쵸? 전공 공부는 저도 지금 항상 저희 팀원들한테 듣는 말이 어떻게 산업공학과가 3명이 있는데 3명 다 전공 공부를 안 해서 이걸 모르고 내가 공부를 하냐 이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 전공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가지 이제 단어라도 더 배우고 한 가지 개념이라도 더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험 음, 성적과는 별개로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업을 꿈꾸더라도 뭔가 창업이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전공 공부도 놓지 않으면서 계속해야 된다. 그렇죠. 놓지 않으면 유리하다. 네, 절대 놓지 말고 네, 계속 전공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창업에 대한 꿈도 그렇죠. 계속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효재 선배님과 함께 산업공학과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대학생 때 뭐 하셨던 다양한 경험, 그리고 지금의 창업까지 이어진 경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대학생 후배들에게, 특히 산공 후배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전공에 대한 끈도 놓지 말고 창업에 대한 끈도 놓지 말아라라는 뭔가 욕심이 있는 그런 얘기였을지도 몰라도 특히 지금 창업신에서 대학생 창업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김효재 선배님과 더 얘기를 나누고 싶거나 혹은 고민이 있거나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그 길을 창업의 길을 먼저 가신 김효재 선배님의 얘기를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선약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요. 선약에서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선배님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